제17회 청소년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코로나 알림이를 개발했던 코로나 알림이 개발팀의 최주원입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게 되면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좀 의미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는데요. 처음 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의미 있게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는지, 코로나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어떤 건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의미 있는 어떤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얘기는 제가 코로나 속에서 저희 개발팀끼리 개발하였던 코로나 알림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알림이라는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의 방문 장소와 선별진료소의 위치를 내 주변 기반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기로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하였는지를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하면서는 겪기 힘든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좀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텍스트의 불편함에 대해서 좀 출발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작년 초에 여러 확진자의 방문 장소가 질병관리본부나 구청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발송이 되고는 했었는데, 그러한 텍스트로 보는 주소는 직관적이지 않고 화면에서 내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그 확진자가 방문한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찾고 나서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같은 그룹에서 여러 개발자분들께서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들을 지도로 시각화하여 가지고 올리는 서비스들을 개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희 팀도 한번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개발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래도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국적인 단위에서 어떤 확진자 방문 장소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내 주변에 있는 실제로 내가 자주 방문하는 학교나 회사나 학원이나 내가 자주 방문하는 곳 주변에 실제로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없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설 거라는 생각에 내 주변 기반으로 정보들을 좀 정리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내었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개발을 시작하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실제로 개발을 하고 나서 런칭을 하고 이제 학교 커뮤니티에서 홍보를 시작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어떤 생각과 맞아 떨어졌는지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실제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위기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두 명에서 10명이었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하루에 몇천 명까지도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개발팀이 총 4명이었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몇백 명, 몇천 명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몇백 명이 방문한 장소는 또 몇천 개, 몇만 개가 되고, 그런 모든 데이터를 또 한 곳에서 제공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떠한 정보가 정말 거짓된 정보가 아닌지 선별하는 과정이나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 선별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나 태스크가 컸기 때문에 저희 팀이 핸들링할 수 없는 어떤 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서 올리는 것도 힘들고 모든 양을 선별해서 올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였는데요. 결국은 저희 4명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양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렇게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다음 단계를 좀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것들을 포기하는, 저희가 잘 유지하고 있었던 서비스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 포기하고 나서 안주하지 않고 또 다음 서비스를 위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팀원들끼리 회의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국이 전환되고 코로나 알림이 서비스를 정확히 3월 1일쯤에 마무리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코로나 알림이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검색어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서비스가 되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는 마스크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준비하였는데요. 코로나 알림이를 종료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이 조금 전환이 되었다고, 국면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에 10명, 뭐 많으면 15명 이렇게만 발생하는 국면이었다면, 그 사건 이후로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발생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진자가 방문한 곳을 이제 회피하기보다는 코로나 자체에 대한 예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마스크라는 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코로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적인 시민이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 손 씻기나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예방하는 것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마스크를 두고 집에서 나오는 경험들을 좀 떠올려 보았고, 그런 주변들을 친구들이 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마스크를 두고 왔을 때, 급하게 마스크를 사야 할 때 그 마스크의 재고 현황을 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초기에는 편의점에서 마스크 재고 현황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편의점 마스크 재고 현황을 전국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기획하였고요. 그 다음에 런칭을 한 후에 나중에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초기에는 저희 마스크 알림이 말고는 이제 마스크 재고 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초기에 런칭을 하였을 때 굉장히 많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알림이보다도 더 높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크 알림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는 편의점의 마스크 재고 현황이 아닌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로 좀 전환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공적 마스크를 제공하는 어떤 약국이나 우체국 같은 당사자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저희 서비스 때문에 일처리가 힘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일처리가 힘들어지고 늦어지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나가 달라는 어떤 그 사용자 분들의 니즈가 좀 확실했기 때문에 좀 위험을 무릅쓰고 좀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해서 서비스가 좀 이렇게 유지가 잘 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것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좀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확한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서비스들보다는 조금 더 업데이트 속도가 늦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알림이 자체 서비스는 이제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이 끝나면서, 공적 마스크 제도가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의 그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지면서 서비스를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마스크 알림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알림이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사용자와 페이지 뷰를 기록하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들이고, 저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좀 배웠고 느끼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다음 내용은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실행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코로나 알림이나 마스크 알림이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대단한 서비스여서 잘 됐다라기보다는 저희 팀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실행하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나아갔다는 것에 좀 그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알림이는 없었을 거고, 코로나 알림이의 위기에 동착했을 때 단순히 코로나 알림이 서비스를 종료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알림이를 실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좀 잘한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더 대단한 서비스들, 뭐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굉장한 큰 서비스들도 결국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실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고 발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또한, 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 또한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을 해나가는 어떤 태도 자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저하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실행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어떠한 생기는 문제점이나 순간순간 생기는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서비스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거창하지만 여러분들은 10대이기도 하고 청소년이기도 하니까 어릴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실행을 해보시고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20살이 되었을 때 더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님이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 모두 코딩 비전공자로 알고 있는데 전공과 다른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망설임이나 걱정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 포함해서 모든 팀원들이 전공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기보다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코딩을 선택했던 팀원이었던 것 같고, 저희 모두 코딩을 공부하는 학회에 속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학회를 선택하기 전에도 그런 스타트업이나 창업 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두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주변의 걱정과 의심 속에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님이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저의 팁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인데, 이건 사실 강연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고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이고 대단히 특출난 사람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했다라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거 자체가 남들보다 잘한 거지, 굳이 뭐 저희만의 어떤 장점이나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더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실행으로 그냥 옮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앱 개발자로서 앞으로 세상을 위해 어떤 앱을 개발하고 싶은지, 또 어떤 선한 영향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팀원 같이 했던 팀원분과 또 따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저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어떤 삶의 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코로나가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멘토로서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인데, 사실 저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응원하는 걸 생각보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이 해주는 조언이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이 저한테는 없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한마디를 하면은 결국은 청소년 시기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친구들과의 추억이나 뭐 학창 시절에서 어떤 뭐 소소한 추억들, 뭐 급식을 먹었던 것들, 뭐 학교 끝나고 뭐 동아리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버티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추억의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중한 시기를 허비하지 마시고 좀 재밌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